운명을 믿으시나요? 혹은 운명이 없다고 믿으시나요? 사실 처음부터 정해진 게 있다면 우리가 사는 게 굉장히 재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면 가끔씩 우리가 운명이라고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난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영화 미스틱 리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황해의 무법자로 유명한 배우이기도 하죠. 커다란 키, 잘생긴 외모, 조금은 시크한 표정. 이 배우가 오래전부터 감독을 겸했다는 사실은 사실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장이라는 호칭이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성장한 인간이기도 한데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2003년작 미스티리 리버는 운명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대한 영화입니다. 사실 저는 영화를 보는 몇 가지 취향 중에 특별한 주제를 정해서 몰아보는 적이 종종 있는데요. 이를테면 호러 무비를 몰아서 본다던가, 컬트 무비를 몰아서 본다던가, 쇼 펜의 작품을 몰아서 본다던가, 특정 감독의 작품을 몰아서 본다던가 등등이죠. 세대가 세대인지라 히치콕 감독의 영화를 자라면서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중엔 히치콕이란 감독의 작품이 굉장히 매력이 너무 많다는 걸 느껴서 그의 필모를 하나하나씩 보기 시작했고, 이제는 남은 영화가 본 영화보다 더 적을 정도로 많이 보고 있고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역시 그런 주제의 감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작품을 하나하나씩 보는 그 과정이,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지금 무려 90살이 됐는데 이 할아버지가 아직도 현역 감독이자 배우로, 그리고 영화를 사랑하는 한 매니아로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야말로 존경심이 우러러 피어오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작품을 보면 유사한 공통점들이 저는 느껴지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사실 도드라질 것도 없고 격렬하지도 않은, 조금은 밋밋할 정도로 보이는 평이한 드라마인데 보고 있으면 흡입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되고, 그래서?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또 그 와중에 미국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이슈들, 종교, 정치, 흑백 논리, 인종차별들 등등이 그의 작품에서 빚어지는 걸 보면, 아, 진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곤 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미스틱 리버, 제가 개인적으로 손꼽을 정도로 좋아하는 쇼 펜이 주연이기도 하고, 쇼생크 탈출의 팀 로빈슨, 그리고 7살인의 케빈 베이컨이 어릴 적 친구로 나와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리고 그 해괴망측한 설문조사를 할 때, 특히 왜 압류바라는 배우들, 캐릭터들 거론할 때 늘 상위권에 랭크하는 미스트의 그 개동 여사도 팀 로빈슨의 아내로 등장하기도 하죠. 영화를 이루는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동네에서 하키를 즐기고 있는 세 꼬마들이 이제 막 보도블록 공사가 끝난 시멘트에다 자기 이름들을 쓰다가 지나가는 형사에게 발각이 돼요. 그러다가 우연히 셋 중에 한 명이 그 형사의 차에 타게 되고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연한 사건이었겠죠. 과연 그 당시 그 순간 그 세 명의 친구들 중에 그 차에 탔어야 했을, 타지 않았어야 한 사람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이 세 아이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은 전혀 다르게 각색이 됩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이 친구들이 서로 가정을 이루고 지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쇼펜의 딸아이가 무참하게 살인을 당합니다. 시간은 거슬러 과거를 조명하고 이야기는 앞을 향해 전진하면서 사건의 범인을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선택과 우연, 그리고 그 기이한 원인으로부터 뻗어간 비극은 어떻게 결말로 이어질지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명확하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 중간에 분명히 플래시백이 나올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했었어요. 이런 스토리들의 영화들은 대부분 플래시백에 기인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90살 넘은 할아버지는 그런 선택 과감히 버립니다.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주거니 받거리는 대사로만 갑자기 벌어진 이 미스터리한 사건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화 중후반부에 형사들을 마주하고 내뱉어대는 죽은 딸아이 아버지 쇼펜의 독백과도 같은 대사는 이 영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영역인데요. 히틀러의 엄마가 그 당시에 히틀러를 유산하려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2차 세계대전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쇼펜 또한 그런 대사를 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세월 그리고 자신들이 선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겐 19살 딸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딸아이가 잔인하게 살해당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를 뱉어내는 거죠. 선택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영화는 굉장히 많죠. 기네스 펠트로가 나오는 슬라이딩 도어즈라는 영화도 있었고 지하철을 내릴까 말까, 내렸을 때의 이야기, 내리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선택이라는 주제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타임루프 영화들이 또 그런 면들이 있어요. 주인공에게 매일 반복되는 하루들이 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여자를 만나게 되고 이 여자의 취향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수집을 하는 이야기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르적 즐거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2시간 하고도 17분 동안 영화는 격렬한 절정 하나 없이 차분하게 이어집니다. 물론 절정이 있어요. 실제로 범인이 잡히는 장면과 또 동시에 오버랩되면서 범인이 아니지만 스스로 범인을 자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왜 그들은 그런 선택을 했을지, 그리고 그 선택은 또 얼마나 잔인한 결과로 다다르는지는 영화를 보시면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영화의 제목 미스틱 리버는 미스틱 강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북한강, 남한강, 영산강, 한강, 낙동강 계속 강강거리니까 우리 또 위대하신 각하가 생각이 나는데, 이 영화가 왜 미스틱 리버인지는 영화를 다 보게 되면 무릎을 탁 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이 이 미스틱 리버라는 상징 속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더더욱 명확하게 느끼실 겁니다. 강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죽자고 또 까발리면 산속부터 시작을 하겠죠. 하지만 그 산속과 강 모두가 다 자연의 일부이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마주하는 우리 또한 자연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삶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도 결국 자연의 일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선택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우연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또 어떤 결과를 낳아줄지 아무도 모릅니다.